안녕하세요. 네, 이천호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에서는 스포츠 스타, 스포츠 영웅들에 대해서 또 많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문학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러나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포츠 스타에서부터 아주 많이 이름이 알려진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여러 스포츠 영웅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영웅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신경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그 배드민턴 스타 박주봉 선수, 지금 박주봉 감독님으로 일하고 계신 박주봉 선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드민턴에도 그랜드 슬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선수는요, 배드민턴계의 황제였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조금 덜 알려졌던 박주봉 선수, 박주봉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박주봉 선수는요, 전북 임실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배드민턴을 시작하였고, 무려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그 천재성이 입증된 선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들자면 한국과 일본의 배드민턴 단체전 시합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알지 못하는 선수가 1번 주자로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에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드민턴 단체전의 관례는 1번 주자가 가장 그 팀의 에이스가 출전하는데 박주봉이 아주 그냥 새파랗게 어린 그 선수가 그 1번으로 출전하니까 일본 선수들이 좀 항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박주봉 선수는 이러한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트 스코어 2대 0의 완승으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박주봉 선수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낸 세계 최고의 선수의 자질을 갖고 있었고요. 1982년 덴마크 오픈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 우승으로 역대 최연소 국제대회 우승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대회에서 총 72회 우승을 기록해서 1991년 기네스북에 배드민턴 최다 우승자로 이름을 올리게도 됩니다. 박주봉 선수의 입상 경력을 좀 말하자면 사실 끝도 없을 정도죠. 세계선수권 5회 우승, 아시안게임 3회 우승, 국제무대 106연승의 신화를 이룩하게 되죠.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을 딸 정도의 또 실력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놀라운 업적은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의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로도 이름을 올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박주봉 선수가 선수 시절에 이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6년에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하고 박주봉 선수가 그 유학을 고심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유학 비용을 다 대주겠다는 조건으로 코치로 모셔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계약 종료 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국가대표 코치로 이제 모셔가고,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자마자 이번에 2004년도에 일본에서 국가대표 헤드코치로 모셔가서 현재까지 일본이 지금 최고의 배드민턴 황금기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 배드민턴 황금기를 이끄는 바로 그 장본인이 박주봉 감독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영국, 말레이시아, 일본까지 선수 생활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최고의 성적을 내고 선수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이 바로 박주봉 선수, 박주봉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네, 일본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 세계 탑10에 여자 단식 2명을 발굴했고요. 남자 단식도 10위권에 3명을 이름을 올릴 정도로 놀라운 지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복식에서는 탑10에 5팀을 올리는 등 뭐 지도력이 엄청나게 지금 평가받고 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그 올림픽에서는 여자 복식 금메달까지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일본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 이상으로 박주봉 감독이 상당히 언론의 그다음 매스컴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박주봉 감독이 그 코칭한 이후로부터 일본 선수들의 기량이 전 세계 레벨, 세계 탑 선수권의 레벨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선수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분이 바로 박주봉 감독입니다. 네, 재미있는 일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박주봉 선수가 경기할 때, 그 다음 박주봉 선수가 코치로 있을 때 길거리 좌판에 주봉 버거를 팔았다고 합니다. 실제 주봉 주스라는 브랜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나올 정도로 주봉 버거나 주봉 주스라는 그러한 브랜드가 나올 정도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타였고 국빈 대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말레이시아 총선에서는요, 여당이 박주봉 감독을 영입하면, 예, 바로 그 정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도, 총선 때 이런 거 있죠.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우리 비례대표로 우리가 영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그런 얘기가 한때 있었을 정도로 박주봉 감독은 바로, 네, 말레이시아 사람의 누구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복귀를 또 선언을 좀 했는데, 그때 덴마크조가 혼합복식 출전을 포기하고 각자 남녀 복식으로 선회하게 됐던 것도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박주봉 선수는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상으로 세계 배드민턴계의 전설인 박주봉 선수, 박주봉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분의 어떤 경력이나 선수 생활, 감독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설적인 실력과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비인기 종목의 특성상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인기는 뭐 야구나 축구, 농구 이러한 종목들의 스타에만 인기가 집중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박주봉 선수의 인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만큼의 인기를 얻지는 못했죠. 네, 요즘 스포츠에서는 돈이라는 가치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순수한 명예, 젠틀맨십을 강조하고 노력했던 그런 박주봉 선수에 대한 스토리와 그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스포츠계, 프로스포츠계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병폐가 있는데 우리는 스포츠는 스포츠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같은 그런 순수한 가치를 숭상하고 모두가 젠틀맨십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재미,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재미이죠. 또 한 가지는 스포츠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아마추어 레벨에서 최고의 단계에 올랐던 박주봉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한 선수 은퇴 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코칭 스태프로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는 박주봉 감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어떤 시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포츠 스타에 대한 업적을 기르면서 우리 삶을 반성하고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고맙습니다.